제5화 위험한 사랑. 성준 변호사 사무실은 오늘따라 평화로웠다. 시계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커피 향 대신 라면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윤솔이 보온통에 라면 스프를 털어넣으며 들뜬 목소리로 노래했다. 후루루 쩝쩝 후루루 쩝쩝 맛있는 라면은 구공탄에 끓여야 지맛. 그녀가 국자를 번쩍 들었다. 자, 오늘도 셰프 솔무장표 해장국 나왔습니다. 해장 안 하면 일 못해요. 태백이 피식 웃었다. 이거 없으면 숙취보다 금단 증상 먼저 와요. 성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인정. 윤솔이 눈을 반짝였다. 드디어 제 요리 실력이 인정을 받는 건가요? 태백이 보온통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요리라기엔 손이 너무 많이 가네요. 성준이 같은 톤으로 덧붙였다. 그건 인정. 아 진짜. 두 분 그 말 좀 그만해요. 윤솔이 볼을 부풀리며 국자를 휘둘렀다. 요리사한테 그건 인정은 모욕이에요. 잠시 웃음이 지나간 뒤 윤솔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근데 두 분 오늘 뉴스 봤어요? 태백이 젓가락을 멈추며 물었다. 무슨 뉴스요? 부부 싸움 중에 남편이 화가 나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대요. 성준이 컵을 내려놓으며 놀랐다. 헐, 그런 일이? 너무 안타깝네요. 성준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윤솔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아니요. 멀쩡하대요. 다친 데 하나도 없답니다. 네. 성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떨어질 때 나무에라도 걸렸나? 태백이 손을 흔들며 끼어들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윤솔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싸운 곳이 1층. 이었대요. 순간 사무실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성준과 태백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 다음 순간 동시에 폭소가 터졌다. 아, 솔무장님. 그런 건 미리 말해줘야죠. 이게 반전 뉴스였네. 반전 뉴스. 윤솔은 팔짱을 끼며 어깨를 으쓱했다. 세상은 넓고 층수는 낮죠. 사무실엔 웃음이 퍼졌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바사삭 부서지며 흘러들었다. 그러던 그때 사무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등기입니다. 성준 법률사무소 맞으시죠? 윤솔이 국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등기요? 문을 열자 배달원이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발신 서울구치소 정태윤. 붉은 등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윤솔이 수령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살짝 바뀌었다. 태백이 멈칫하며 물었다.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윤솔이 봉투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서울구치소 정태윤. 라면 스프 냄새로 가득하던 사무실에 순간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어디 제 달콤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윤솔이 봉투를 흔들며 말했다. 태백이 팔짱을 끼고 비죽 웃는다. 이름부터 수상하네요. 구치소에서 온 편지를 읽으면서 왜 그렇게 신나세요? 인생 뭐 있어요? 다 스토리죠. 윤솔이 가위로 봉투를 조심스레 잘랐다. 안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 하얀 종이 위에 잉크 자국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그녀가 목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다. 성준 변호사님께. 저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태윤입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날 바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폭행치사라 쓰여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퉜습니다. 서로를 밀치고 붙잡고 결국 그녀는 화가 난 채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났고
곧 쿵 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땐 그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피는 없었습니다.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기절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와서 그녀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날의 진실을 누군가 꼭 밝혀주길 바랍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사람을 밀친 것이지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정태윤 드림. 윤솔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땐 장난기 섞였던 표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이 편지 위 글자를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빨간 줄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윤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난 사건에서 거짓된 말 위에 나타나던 그 선이 이번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이 조용했다. 시간이 멈추지 않았고 공기는 그대로 흘렀다. 이 편지엔 거짓이 없어. 그녀는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억울한 탄원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윤솔이 봉투를 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조용한 숨소리만 사무실을 채웠다. 변호사님.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편지엔 진실된 무언가가 묻어나요. 성준이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진실된 무언가라니? 그냥 느낌이요. 윤솔은 고개를 들었다. 빨간 줄이 안 나왔어요. 순간 성준은 식겁했다. 우린 법률가라고요, 사무장님.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모든 판단은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야 합니다. 윤솔이 팔짱을 끼고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서요? 제가 감정적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준이 말끝을 고르려는 순간 윤솔이 버럭 소리쳤다. 임대료 밀렸더다. 요. 사무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태백은 라면, 국물을 마시다 그대로 멈췄다. 윤솔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성준을 노려봤다. 그럼 사실이고 증거면 다인 거예요? 그럼 이런 사건 안 맡아요? 네. 성준이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극적였다. 하하 맡아야죠. 뭐요? 맡을 거라니까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윤솔이 눈을 크게 떴다. 진짜요? 네. 근데 다음엔 임대료 얘기는 제 자존심을. 너무 죄송해요. 전 사무실을 위해서. 성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건 인정. 윤솔이 버럭 소리쳤다. 그 말 좀 그만하죠. 오늘 하루에만 3번째예요. 성준이 머쓱하게 웃었다. 아, 네. 자꾸 저도 누구 따라가나 봐요. 입에서 아재 개그가 하.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윤솔이 헛기침을 하며 국자 대신 펜을 들었다. 성준은 피식 웃더니 손바닥을 탁 치며 말했다. 자, 분위기 전환합시다. 이번 사건도 정신 집중하고 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자, 그럼 이번 사건도 정신 집중하고 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솔무장님. 네. 우선 정태윤 씨의 1심 판결정본과 진술조서, 그리고 사건 기록 열람 신청부터 해주세요. 특히 사망 원인과 부검 기록 정확히 어떤 손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바로 요청 넣을게요. 윤솔이 메모장을 꺼내 빠르게 적었다. 태백 씨는 피해자 쪽 주변 인물들, 이웃, 직장 동료를 확인해 주세요. 다툼 직전 행적이나 CCTV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기록에 없는 증언도 직접 찾아보죠. 태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주는 조용히 책상 위의 편지를 바라봤다. 잉크가 번진 문장들이 아직 마르지 않은 듯 그의 눈길이 그 위에 오래 머물렀다. 피고인 정태윤 씨 면회 다녀오겠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윤솔이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님, 이번 사건 승소 느낌이 나요. 성준이 짧게 웃었다. 느낌이 아니라 진실로 판단합시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서류철 사이에 끼워 넣었다. 사무실 안엔 라면, 냄새 대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로운 사건의 공기가 천천히 그들을 감쌌다. 서울구치소 정태윤.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세 사람의 하루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서울구치소 정문 앞. 성주는 신분증을 내밀고 출입 기록에 서명했다. 면회인 성준 변호사님. 접견실 3번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길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 규칙적으로 울리는 발소리. 하얀 형광등 아래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접견실 문이 열렸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수의복의 번호, 굳은 얼굴, 그리고 짧게 깎인 머리 위로 어둠 같은 침묵이 드리워져 있었다. 성준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수화기를 들자 저편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정태윤 씨, 맞습니까? 짧은 정적.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눈빛이 두꺼운 유리 너머에서 마주쳤다.